자본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죠. 기본적으로 기업이 그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주식을 통한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채권을 통한 게 있었죠. 회사채. 저희는 이제 그 주식 쪽에 중심을 둔 게 이제 자본이고, 자본의 이제 큰 그림은 출처 자체가 출자금과 유보이익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개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세 가지 그 파이낸싱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은행 대출하고 사채는 사실 하나의 묶음으로 갈 수 있는 타인 자본이다.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비교해 봤고요. 은행 대출은 사실 일대 다의 관계는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대 다가 아니라 원투원 계약이어서 이렇게 트랜스퍼러블 하지 않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채하고 주식 쪽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는 거고요. 사채하고 주식의 차이는 일단 사채는 이자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원금도 페이스 어마운트, 원금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망해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은 사실은 그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익이 났을 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머리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구성 시작을 할게요. 자본의 구성은 제가 그 스트럭처를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면은 이제 자본의 원천이다 해가지고 자본거래냐 손익거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구분이고, 그 다음에 구체 예들,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나중에 뒤로 갔을 때 무상증자가 뭔지 유상증자가 뭔지, 그리고 주식 배당은 어떤 흐름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납자이익이라는, 무슨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앞자를 딴 거고요. 납입자본,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납입자본이라는 게 뭐냐?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또 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납자이익이다, 이렇게 된다.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볼게요. 납입자본은 뭐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나요? 뭐 여기서 다시 합시다. 저희가 이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자본금은 뭐고 자본잉여금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위쪽으로 하는, 위쪽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SK텔레콤이 지금 20만 원이라고 칠게요. 한 주가 SK텔레콤 한 주 가격이, 주가죠. 주가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액면은 5천 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미스터 킴이 김 박사로 할게요. 김 박사가 SK텔레콤 주식을 하나를 사고, 미스터 킴이 SKT 주식 한 주 구입하고, 이거 뭐라냐면 주식에 대한 금액을 줬다, 그래서 주금을 납입했다. 어디다가 납입했죠? SK텔레콤이라는 회사에, 그죠? 그래서 SK텔레콤의 분계를 한번 볼게요. 날짜는 뭐 1월 1일이라고 할까요? 1월 1일.
1월 1일 날 이런 거래가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뭐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냐면 주주의 출자금, 투자 금액인 출자 금액인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자본이 들어옵니다. 예. 보면 현금이 얼마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20만 원짜리 주식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분할해서 5만 원이고 LG전자는 뭐 7만 원이고 뭐 이런 건 주식을 실제 주가에 따라서 주식을 사면 그 주가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온라인 거래를 하죠. 예. 그래서 현금은 20만 원을 제가 미스터 킴이 지불하고 SK텔레콤 한 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20만 원 이런 게 어디로 가냐면은 20만 원에 SK텔레콤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요. 이게 일종의 이제 SKT에 대한 출자금이 되는 거죠. 출자금이 돼서 요 돈을 가지고 뭐 기계장치도 사고 뭐 광고도 하고 월급도 주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은 됐는데 오른쪽이 문제거든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애매해요. 일단 먼저 답부터 얘기를 하면 자본금에서 5천 원이라고 씁니다. 자, 이 정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나중에 그 주식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데 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자본이라는 게 있고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본은 뭐죠? 자본? 자본은 뭔지 알잖아요. 주주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주 거. 그래서 자본이다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그죠? 요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그림 전체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 그렇죠? 이게 자본이에요. 그럼 자본금은 뭐냐? 자본금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본금은 이렇게 돼요. 액면 곱하기 주식수.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액면 곱하기 주식수 무조건. 자, 그러면 이 앞에 예에서 방금 예에서 SK텔레콤 주식 한 주를 샀어요. 주주가 그리고 20만 원 답입을 했죠. 그랬을 때 주식 한 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SK텔레콤은 자본이라는 소스가 생긴 건데 주식이 하나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주 곱하기 액면 하나 5천 원. 이거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대변과 차변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대변과 차변 아니 대변 차변 왼쪽은 20만 원인데 오른쪽도 2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19.5만 원 19.5만 원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예요. 일종이에요. 아직 계정 명칭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본잉여금의 일종. 무슨 얘기냐? 5천 원짜리 액면 주식을 하나 신규 주주한테 팔고 나는 20만 원을 획득했으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 야 우리는 돈 벌었다 이래가지고 19만 5천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시중 가치 시가 자체가 지금 20만 원 주고 팔아서 20만 원 번 거니까 이익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근데 자본금이라는 그죠?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별도로 자본금이라고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19만 5천 원이라는 잉여금이 생긴 거다. 명칭이 뭐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래요.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는
습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SK텔레콤이 최초의 회사가 설립됐을 때는 주식이 20만 원까지 거래가 안 됐겠죠. 아무런 뭐 당기순이익도 없는 상태고 물론 미래의 가치가 있으니까 뭐 높다고 보시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회사가 성립됐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그럼 주식 5천 원짜리 액면금액 하나는 5천 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회사가 이제 사업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되니까 이 회사 주식이 더 이상 5천 원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을 보면은 자본잉여금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 1월 1일 이 시점에 2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잉여금이라고 회계상으로는 기업회 기준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정리를 하면 한 주 사면 현금 들어오고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자본금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대차가 차이가 나도록 주식 발행 청구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럼 똑같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뭐 EX1이라고 하고요. 케이스 1, EX2 한번 볼게요. EX. 지금은 SK텔레콤이 뭐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한 주당 가격이 액면 5천 원보다 훨씬 높은 20만 원인데 뭐 SK텔레콤은 너무 잘하니까 옛날에 세빛텔레콤이라는 데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익명이에요. 세빛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설립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주가가 한 주 가격이 시가가 얼마냐면은 4,000원이라고 할게요. 4,000원. 4,000원이고 액면은 역시 똑같아요. 액면이 정해진 건 아닌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0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250원일 거예요. 20분의 아니면 뭐 정확히 제가 임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5,000원 아니에요. 어쨌든 5,000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번엔 누구라고 볼까요? 미스터 백이라고 그럴까요? 네. 미스터 박 씨가 10주를 주식 구입하다. 그랬을 때 세빛텔레콤의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역시 1월 1일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현금이 얼마 들어갈까요? 먼저 현금부터 항상 생각을 하죠. 현금이 얼마 들어오냐면은 현금은 어쨌든 시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이 그죠? 4,000원 4,000 곱하기 몇 주죠? 10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은 4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오토매틱인데 10주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의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이라고 했다고요.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그죠? 주식 수 곱하기 액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2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주식 수가 지금 몇 개야? 10주잖아요. 10주. 액면은 뭐 얘가 장사를 못하건 잘하건 5,000원이니까. 자본금은 5만 원이 된 거야. 그죠? 5만 원이죠. 그럼 대차가 안 맞잖아요. 대차가 안 맞으니까 이쪽에다가 만을 써주거든요. 이쪽에다가 만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5천 합계가 같잖아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한 게 아니죠. 주식을 액면보다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이 아니라 주식보다 적게 발행한 거잖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가 생소할 테니까 주식 할인 발행은 했는데 낮게 액면보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하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다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느냐? 자본금의 정의를 그죠? 자본금의 정의를 주식 수 곱하기 액면으로
딱 정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도 나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요거는 이제 어떤 항목이냐면 이따 항목으로 가면은 자본 조정 항목으로 가요. 자본 조정 항목. 자본 조정은 제가 뭐 지금 바로 얘기할 거예요.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본은 자본인데 자본 총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에요. 예, 감소시키죠. 예, 감소시키죠. 원래 액면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000원을 덜 받은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서 한번 그 빈 곳을 한번 메워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 여기서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에 대해서 비고에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주식 주식수 주식수 좀 더 멋있게 써볼까요? 주식수 하지 말고 n 곱하기 액면액이 뭔지 알겠죠? 액면액을 보면 요게 액면액이에요. 요게 그 주식에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얼마라고 요게 액면액입니다. 알겠죠? 그 표면에 써 있는 금액 액면액. 예. 그죠? 예. 그거는 액면액이라고 한다. 그 자본의 뜻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액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죠? 자본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예. 자본금하고 자본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자본잉여금에서 배웠잖아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이게 이익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구체 항목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게 뭐였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배웠어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자본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이너스 자본 항목들. 그죠? 그럼 벌써 우리가 두 개 다 배웠네. 납입 자본하고 자본이 좀 배웠어. 자, 그 다음에 뭐 자기 주식이나 감자차 여기 보세요. 자본 조정 보면은 손실이라는 뜻들이 좀 많아요. 그죠? 손실. 자기 주식은 뭐냐? 자기 주식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것도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요. 예, 나중에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다시 사는 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본 이 총액을 낮추는 항목이다. 자본 조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납자 했으니까 이익잉여금 할게요. 이익잉여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익잉여금은 시그마 합계 뭐예요? NI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올해의 이익 개념이고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10년 전, 20년 전인데 아직 배당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 그럼 누적액이 역사적인 누적액이 이익잉여금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뭐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개념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대비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익잉여금은요 실제 그 영업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고요, 그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뭐 필기할 필요도 없어. 이익잉여금 영업 활동으로부터의 이익이고요. 영업 활동 이익이요. 자,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은 사실 이익이라고 딱 한 시점 그 시점에서 보면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직 배당을 안 줬어요? 그러면 내부 유보 이익이 그냥 막 쌓이죠. 현금 보유액도 쌓이고. 그거 어디다 쓸까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사업을 크게 나중에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다든지 사업장 적립금.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지금 뭐 이런 거 이익준비금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예요. 뭔가 돈이 지금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미래에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일부를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 명칭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다면 사업 확장 적립금이 되고요. 배당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묶어놨다 한 묶음을 이익금 총액에서 그럼 배당 평균 적립금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목적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익준비금이라는 건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정으로 이익준비금. 이거는 배당을 너무 많이 할까봐 회사가 자기 자본 원금까지 이게 까먹으면서 배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주가 굉장히 그 나쁘게 생각하면 그럼 회사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 상법상 배당할 때 자본금 총액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기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 준비금으로 적립해 놓도록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거는 뭐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금액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익준비금 총액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구체 항목들은 외울 필요는 적을게요. 외울 필요 없음.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에서 필요한 용어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는 좀 머릿속에 익혀두고 이거 다 하지는 마세요. 이해 위주로 가세요. 자, 그래서 납자 2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기를 해서 기타 포괄 손익. 그게 이제 마지막 납자 2기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정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SK텔레콤이 이렇게 할게요. 그 1980년에 음마 아파트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정확히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말 12월 30일이죠. 이때 음마 아파트가 얼마냐면은 뭐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0억 정도 할까요? 네. 30억. 와, 진짜 너무 차이가 나네. 0.5억이라고 할게요. 0.5.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1억 안 했을 겁니다. 80년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분계를. 그럼 1980년 1월 1일이라고 보면 1월 1일 날 뭐라고 했을까? 매입을 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을 테고요. 현금이 0.5억. 그리고 아파트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이겠죠. 아파트 주택 건물.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0.5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죠? 근데 2020년 말에는 음아파트가 얼마냐면 시가가 30억. 시가가 그렇죠? 시가 내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정가치라고 하거든요. 공정가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우리가 그 IFRS로 갈 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간다. 그 다음에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간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역사적 원가에서 공정가치로 간다. 그래서 fair value로 간다고 했어요. fair value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공정가치로 간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가치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그거는 선택적인 거다. 앞에 두 가지는 규칙에서 원칙, 개별에서 연결. 이거는 머스트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공정가치로 갈 거냐 말 거냐는 선택적인 거예요. SK텔레콤이 그죠?
SK텔레콤이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2020년 말에도 여전히 건물은 그냥 0.5억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SK텔레콤이 무슨 뭐 동기는 모르겠으나 2020년 말에 현재 장부상 0.5억으로 돼 있는 거를 30억으로 공정가치를 올리기로 공정가치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 칩시다. 예. 결정을 바꾸기로 했어요. 선택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분개를 어떻게 하냐?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건물이 현재 지금 0.5인데 건물을 30억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건물 29.5억. 그죠? 그럼 건물이 이제 이게 이 분계가 끝나면 전기를 해서 T 계정에서 0.5에다 29.5에서 30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건물 가치를 올려주고 오른쪽에다 뭐라고 쓰냐면 오른쪽에 감가상각은 없다고 생각합시다. 오른쪽에 이것도 29.5억이 될 텐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29.5억을 뭐라고 하냐면은 재평가 이익이라고 그래요. 재평가 이익. 재평가 이익이라고도 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도 합니다. 재평가 잉여금 29.5억이다. 그죠? 자, 기타 포괄 손익 6개에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그 재평가 잉여금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다. 같은 거가 뭔 뜻입니까? 무슨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음마아파트를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돈을 번 거잖아요. 지금 29억 5천만 원 돈을 번 거잖아요. 그죠? 실제 되게 부럽죠, 이런 사람들. 자, 질문. 국세청에서 29.5억에 대해서 너 29.5억 벌었으니까 세금 내. 라고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네. 세금 부과가 안 돼요. 네, 세금 부과.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노텍스예요. 노텍스. 보유세 이런 거 말고 이익에 대한 보유세는 내겠지. 근데 이익에 대한 이 29.5억이라는 이익에 대해서 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20%. 13% 20%인가 2단계인데 지금 3단계로 또 바뀌었는데 세금 내라고 못해. 왜? 그럼 강남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그냥 가격이 오른 거지 이를 파는 게 아니지 않냐 아직. 내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예를 들면 20% 낸다 그러면은 한 6억 돈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은 30억인데 내년에 이거 20억 떨어지면 어떡할래? 너 국세청 다시 돈 줄래? 이런다고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게 이익은 이익인데 이게 무슨 이익이냐? 이게 그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실현 평가 이익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자, 이익이니까 분명히 자본이 맞아요. 이익이니까 주주의 재산이 늘어난 거 맞아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이라든지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이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항목으로 묶어야겠다. 그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개념을 정의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미실현 뭐 평가란 말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이게 합계다. 이걸 기타 포괄손익 누계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지금 뭐 강연 이 부분에 대한 강연 다 끝났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 표를 봤을 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 보지는 못하지만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고요. 보면 어쨌든 납자이익이다. 납자이익이다. 제가 이제 밑에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납자이익. 요거를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고 있는 게 되게 이 블랭크 시트에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빨리 쓰면은 자본의 구조는 이거다. 납자, 기 이렇게 된다 그죠? 납 뭐냐? 납입자본이라고 하는데 자본금 곱하기 자본 잉여금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세 번째 항목에 어떤 이그젬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그젬플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이거 자본 조정 그런 거죠.
뭐 이기점풀도 좋고 개념으로 넘어가.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요. 그다음에 기타 어려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네 개 카테고리다. 이거 머릿속에 꽉 넣으십시오. 꽉 넣으십시오. 다음에 정의를 하면 자본금의 정의는 뭐다? N 곱하기 N면 이건 뭐야? 자본거래 이익.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뭐야? 마이너스 자본.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영업 이익 누계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기타 포괄 손익은 뭐예요? 장기 미실현 평가액. 저도 지금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가면 이제 자본 이후에 배우는 것들이 좀 많이 용이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납자 이익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예. 납자 이익이 뭐 외우기 어려우면 옛날에 이런데 군대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가잖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는 왜 갑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남자이기 때문에. 그죠? 남자이기 때문에.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남자가 아니라 납자이다. 납입자본. 납입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다. 이런 식으로 꼭. 자, 외울 거 외워야 됩니다. 저는 뭐 외우는 게 무조건 외우는 게 의미는 없으나 이 프레임을 머리에 안고 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울 건 좀 제가 뭐 외우게 하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납자에는 꼭 외워주시고 그거에 대한 납자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이 각각의 개념들 있잖아요. 개념은 어쨌든 뭐 직관적으로 짧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으면 되는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환 총화금이라든지 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왔네요. 자, 이겁니다. 이거. 김간의 야구공을 통해서 자본거래의 큰 그림보다 큰 그림을 본다라기보다 이제 거래가 한 6가지가 있어요. 예, 이게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본은 조금 다른 챕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면에서 다르냐? 다른 챕터는 이래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이다 그러면은 그 각 챕터마다 중요한 개념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형자산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재평가,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이슈고, 그걸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예.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작은 테마들의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깊게 하죠. 뭐 매출채권도 마찬가지죠. 매출채권도 대손충당금이라는 큰 구찌의 얘기가 있고, 근데 자본은 이제 이 챕터가 성격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자잘한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예. 뭐 납자 얘기도 그렇고 무상증자, 자기 주식. 근데 이게 뭐가 하나가 크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하나하나가 또 상식적으로 되게 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고, 작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숫자가 되게 많다. 뭐 한 제가 보면 못해도 한 7, 8가지 개념은 되는 것 같아요. 주식 배당도 있다가 하나 또 따로 배워야 되고. 근데 그게 다야. 그래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토픽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실제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본 거에 많은 복습이기도 하고요. 방금 본 거. 이제 거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 1에서 용태기와 김, 제가 이 사례를 할 때만 해도 지금 삼성에 있나요?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규민 투수하고 박용택 타자가 LG의 선수였죠. 네. 박용택 근데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김간의 야구공이 야구 선수 이름이 좀 나오고 뭐 그런 겁니다. 김간의 야구공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한번 분계나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거래 1번입니다. 용태기와 규민이는 100만 원을 투자하여 김간의 야구공 회사를 설립했다. 언제 날짜는 좀 생략할게요. 여기서는. 그랬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할까요? 분계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분계죠? 김간의 야구공의 분계입니다. 회사의 분계예요. 회사의 분계요. 용태기와 규민이가 그죠? 근데 용태기와 규민이는 주주죠. 주주. 얘네 분계가 아니라 김간의 야구공이라는 경제적 실체의 과정 분리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날짜는 빼고 현금이 들어올 겁니다. 현금 100만 원 들어오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아직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용태기와 규민이한테 줄 때 액면 가액 시가가 이제 한 주당 5천, 시가도 5천 원이고 액면도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자본이라고 쓸 것 같아. 자본금만 씁니다. 그 초과 자본이익금이 없어요. 이때는 사업 첫날이기 때문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넘어갑니다. 문제 없죠? 이따가 이제 나중에 또 그 주식거래 초과금이나 뭐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거래 2번인데요. 이게 이제 그 출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출자 방식은. 출자,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회사에 내가 주주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는 거거든요. 돈도 내놓고. 근데 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 김간의 야구공 니네 그 땅 없지? 저기 수원 쪽에다 내가 한 200평 땅이 있는데 그거 너 줄게. 이게 뭐냐면은 출자 방식이 현금 출자가 있고요. 보통 현금 출자죠. 또 하나가 이제 현물 출자가 있어요. 물건을 회사에다가 내놓는 거야. 그리고 주식을 가져가는 거야. 이 규민이가 이제 뭘 했냐면 뭐 신규 회사니까 자기가 쓰던 중고 노트북을 김간의 야구에다 출자를 한 거예요. 그죠? 김간의 야구에 출자했어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이게 자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이렇게 가고 여기 현금이 아니고 노트북이 되겠죠. 기계장치라고 해도 되고 노트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금액을 뭘로 하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우리 텍스트에는 없어요. 근데 그 공부한다 생각하면 보면 현물 출자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액을 노트북을 받으면서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을 10주 줄 수도 있고 주식을 20개 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 이런 겁니다. 현물 출자 개념을 한번 볼게요. 현물 출자를 하는데 현물 출자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회사가 있고 이쪽에 출자자가 있어요. 출자자. 그죠? 출자자는 뭘 주냐면 지금 현물, 노트북을 줬어요. 이게 40만 원 상당이에요. 40만 원 상당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뭘 줄까 하다가 주식을 2개 주를 줬다고 해요. 2개 주. 근데 주식 2개 주가 지금 뭐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주식 2개 주가 그냥 10,000원이다. 10,000원. 그죠? 그러면 어떤 분계가 있냐면 그죠? 아까 본 거예요. 지금 퀘스천이 이거예요. 노트북 얼마? 그죠? 그다음에 자본금 얼마? 자본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계는 같은데 이 금액을 뭘로 할 거냐? 무슨 얘기냐? 1만 원으로 할 거냐? 아니면 40만 원으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노트북 40만 원 받고 40만 원어치 줬으면 시가에 맞춰서 그러면 좋은데 노트북 출자자는 4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저 4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주식 2개 주고 말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만 원이라고 쓸 건지, 그죠? 40만 원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개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것과 받는 경우가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시가라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은 중고 노트북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게 우리 회계기준원에 KIFRS 1102호 주식 보상 기준에 의해서 딱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키워드가 뭘까요? 이거요, 이거. 뭐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일이고 우선은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신뢰성 있게 측정을 못 하겠다. 예를 들면 신뢰성 있게 측정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그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공정 가치가 있는 물건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면 연립주택이다. 그럼 공정 가치가 또 달라요. 아파트는 이제 국민은행 같은 데서 공시지가도 나오고 시가도 실거래가액이 매번 공표가 되죠. 마치 주식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연립주택도 다르고요. 만약에 저기 지방의 임야, 논 이렇다 뭐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이 왜 이걸 기업의 기준에서 강제하냐면 주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부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이 무형자산 가액을 막 뻥튀기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중요한 건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지 마라. 막 하지 말고 첫 번째는 제공받는 걸로 해라. 근데 제공받는 걸 출자자가 부르는 값대로 하지 말고 공정 가치가 있는지 보고 공정 가치로 따라 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 쓰던 노트북 같은 거 저걸 어떻게 공정 가치를 구해요? 그죠? 어느 사이트에서는 저게 뭐 25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55만 원에 바보 같은 놈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이게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공하는 지분 상품 여기서 뭐냐 지분 상품이란 게 뭐야 주식 가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의 무슨 가치? 액면 가치가 아니라 공정 가치로 해라. 제가 요 규정을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처리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기업의 기준상의 특정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 두 주를 공부했는데 와 이게 제공받는 두 글자 차이가 되게 크겠구나. 그렇죠? 되게 크겠구나. 그리고 공정 가치냐 역사적 가치. 이게 단어 한두 글자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꼼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가 2번하고 1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딕셔너리, 데피니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데피니션대로 가는 거예요. 법정에서 다툼도 그걸로 가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읽어보겠습니다. KIFRS 1102호 주식 기준 보상에 의거하여 주식의 가액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우선하고 이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얼마로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1번이 뭘까요? 이런 경우에 1번이 뭐냐면 제공받는 회사가 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제공받는 이게 1번이고요. 주식 2주 1만 원이 이게 시가라면 시가가 공정가치 일종인데 시가라면 액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가치라고 했습니다. 액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액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부서 기업의 담당자가 되거나 그러면 회계가 이제 애매모호하거나 잘 모르는 회계기준원 사이트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규정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 하나,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그대로 처리를 해야 프리즌을 안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회계 부정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본 요거를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는 뭐 물론 이제 주식 얼마 줬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 40만 원이라고 하면 돼요. 제공받는 건 공정가치라고 봐야지 이거를 여기서는.
가치라면 그죠? 40만 원 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도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정해지는데 뭐가 정해질까요? 주식은 몇 개 줬을까요? 주식은 같은 1월 1일이면 40만 원의 주식 어떻게 하면 돼요? 40만 원 나누기 액면이 0.5죠. 5천 원. 80주 줬을 겁니다. 80주. 이거는 비만 기록으로 써준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거래 2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3. 지난 1년간 열심히 이제 12월 30일이 했네. 12월 30일. 지난 1년간 열심히 장사한 결과로 100만 원의 이익이 났다. 한 주당 회계상의 자본이익은 뭐냐? 2번, 3번. 한 주당 주가는 얼마일까? 주가는 어떻게 결정될까? 주가의 정보원으로서 회계 정보의 한계는 무엇일까? 뭐 질문이 되게 많네. 그냥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지는 않는데 회계상 한 주당 자본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주식수가 지금 총 몇 개죠? 주식수가 여기 80주 있었고 그리고 여기 200주 있었고 그러니까 240주네. 그렇죠? 200주 있었고 80주 있었고 280주 맞죠? 280. 그러면 주당이라고 했으니까 280주인데 자본 전체를 넣어야겠죠? 자본 전체가 지금 얼마죠? 자본 전체가 처음에 한 게 100만 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1에서 100만. 그리고 또 규민이가 40만 원 노트북을 주최해서 40만 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올해 1년 동안 일을 잘해서 이익이 또 100만 원이 났대요. 그럼 240만 원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 자본 전체 금액의 합계는 24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280주니까 한 주당 가격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8,571원. 8,571원 점 뭐 얼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주당 약간 10,000원 정도가 안 되죠. 그럼 1년 사이에 벌써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5,000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주당 과거에 뭐 300만 원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회계상 자본이에요. 회계상 자본하고요 주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 뭐가 다를까요? 회계상 자본액은요 다 과거 영업의 결과예요. 근데 주가라는 건요 지금 돈을 한 푼을 못 벌어도 주식 발행 안 했어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벤처붐 때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 굉장히 세계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의 어떤 작은 회사가 아주 제약 여기서 코로나 백신을 갑자기 오늘 개발을 했어. 직원도 한 명이야. 직원도 한 명인데 얘가 뭐 굉장히 운이 좋아서 뭐 렘데시비르인가 뭐 그걸 뭐 어쨌든 해가지고 백신 치료제도 아니고 백신을 개발했어. 그러면은 얘는 물건 하나도 안 팔고 지금 주가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아마 못 가도 난 100만 원 갈 것 같은데. 예. 전 세계 못 맞아도 한 20억은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 과거에 돈을 못 벌었어도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까지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주가는 뭐냐면은 현재, 과거, 미래, 그 회사 가치를 어떻게 해요? PV 한다. PV가 뭐냐? 프리젠 밸류.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복잡하게 안 갈게요. 그게 주가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자본하고 다른 게 뭐죠? 근본적으로 다른 걸 얘기한다 그러면 회계상 자본하고 다른 게 얘기한다면 미래 가치가 들어간다. 미래 가치. 그래서 주가는 자 회계상 정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와요? 빨라야 분기.
보통 이제 믿을 만한 정보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회계상 정보만 가지고 주가가 변한다면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4번밖에 안 바뀔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매일매일 바뀌죠. 김정은이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바뀔 수 있어요. 북한 관련주가 있으면. 왜냐면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정보나 영향력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가는 그런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뭐 답이 들어간 거죠.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 소스예요. 회계 정보가 그죠? 근데 회계 정보의 한계는 뭘까요? 과거 정보만 반영한다. 1번이 그죠? 과거 정보일 뿐이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 영업상 행위 결과만 반영한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여기 반영을 못해요.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뭐 국방산업이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 김정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거 반영 못한다고. 그냥 그 결과로 물건이 덜 팔렸으면 매출이 줄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영업상 행위 결과만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거래 3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좀 갈게요. 거래 3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100만 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자, Q4번. 만약에 주식 한 주 가격이 2만 아까 8,571원이었는데 사실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주가는 아까 회계상 자본액이 8,571원이었고요. 만약에 Q4에서 주식 한 주가 2만 원인 경우 이제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사실 여러 번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할게요. 100만 원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일단 쉬운 것부터 그러면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현금 100만 원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자본금이 들어갈 거고요.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받고 주식 한 주가 2만 원이니까 몇 개 줬을 것 같아요? 50개 줬겠죠. 50개. 그죠? 2만 원 곱하기 50개가 100만 원이잖아. 시가로 따지니까. 자본금에서 자본금은 이렇게 되죠. 자본금은 N 곱하기 액면 5천원이잖아요. N이 뭘까요? N은 어떻게 돼?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뭐 다시 5천원을 나눠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50개 50주가 되는 겁니다. 50주. N만 구하면 되겠네. 100만 원.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 1번은 50주 그죠? 100만을 5천 나는 거 그죠? 곱하기 5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20주 50주 곱하기 5천원에서 25만 원 되는 거예요. 액면 곱하기 주식 수료 했으니까 그죠? 25만 원, 100만 원 이것도 숫자를 써야겠네. 현금은 그죠? 그럼 차이가 75만 원이 된 거죠. 회사 성공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이익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조금 생소한데 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5번. 만약 거래 3에서 50만 원 손실이 나서 주가가 아까 앞에서 100만 원 이익이 난 게 아니라 거래 3에서 Q3에서 거래 3에서 1년간 열심히 해서 100만 원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나서 50만 원 손실이 나서 실제 주가가 4천 원인 경우에 분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주식 할인만에 차금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주들에게 주당 5,000원씩 배당하기로 했다. 재원의 흐름을 설명하면 재원의 배당의 흐름은 뭘까요? 배당의 흐름은 이익이 발생했어요. 이익이 발생해서 합계를 해가지고 잉여금을 둬요. 잉여금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있죠. 근데 배당은 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다 가능합니다. 이익잉여금 가는 거는 주식배당, 무상주배당이라고 하고요. 주식배당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현금으로 가거나 혹은 주식으로 누구한테 가요? 배당이니까 주주한테 가는 거다. 뭐 이런 흐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차이는 뭘까요? 주식으로 주는 거고요. 이익여금 중에서 뭐 주식배당 초과금이라든지 이익여금 중에서 주는 거고요.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제 바로 나오네. 납자, 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납자, 납입자본금을 보면은 자본금,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 현금 배당은 뭐냐면요. 현금 배당은 파란 걸 쓰겠어요. 자, 현금 배당은 1번. 현금 배당은 뭐냐면요. 이익잉여금 일부가 회사 밖으로 현금 유출 되는 게 현금 배당이에요. 그러면은 주식 배당은 뭐냐? 주식 배당은 뭐냐면은 이익잉여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주소만 바꾸는 거야. 그럼 제가 질문 뭐냐면 회사 안에만 있는 겁니다. 회사 안에만. 이거를 회사라고 그럴까? 회사 안에만 있어요. 회사 안에만 있으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이익잉여금에 있던 일부 100만 원, 1억 이게 다 자본금으로 명칭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안에 여기 있었으면 사실 회사 밖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자본금 못 나가요. 함부로. 그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금을 빼가지고 밖으로 내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본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개념이고 또 하나가 자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게 돼. 이럴 때를 이제 무상증자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배당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식 배당은 뭐가 늘어나는 걸까요? 항목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자본이 증가하진 않아요.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 총액은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납자이익을 이해해야 이게 100% 이해가 된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칭이 그렇게 막. 그래서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의 차이는 사실 이 그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규민이가 출자한 노트북이 희귀한 제품이어서 공정가치가 100만 원으로 올라서 재평가했다. 이건 얘기 안 할게요. 분기시 계정 과목이 뭐냐면은 재평가 잉여금을 쓰고요. 아까 그 음마파트 예를 보면 돼요. 재평가 잉여금을 쓰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입니까? 자본 맞죠. 자본의 납자 이기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용어 어렵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외워줘야 돼요. 기타 포괄. 왜 따로 구분합니까? 이거 함부로 뭐요? 첫 번째 과세 대상 아니고 두 번째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미실현이익이니까 어떻게 뭘 할 게 없어. 네. 주식 배당은 못해. 이거는 이익이 났어야지. 그냥 평가상의 이게
평가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납자 2 했을 때 납자 2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토지를 팔 때는 이제 단기의 이익으로 처분 이익으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돼요. 그때는 처분시에 주로 실현이 되죠. 주로 처분시 실현이 되면 이익잉여로 가겠죠. 자본 거래가 아니니까 처분시 실현이 돼서 그때는 이제 과세도 할 수 있고 뭐 주식 배당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참 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작게 놓은 것도 되게 작네. 그 정도 하고요. 자, 몇 개 또 얘가 있는데 요거까지 또 한번 갈게요. 우리가 이왕 가는 건데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섹션 끝나.